자, 수업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세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하여 얘기를 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를 보면 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 두 점을 지나는 원, 한 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왕 일반형에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언급한 결과를 이용해서 한번 묶어서 가보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급하기를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일반형을 이용한다 인 거고, 그 다음에 한 점은 교점, 두 점은 선분, 세 점은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이어서 외접원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외접원. 외접원은 이 외접원으로 생각할 수 있고, 원의 생명은 뭐? 중심. 그래서 외접원 문제는 결국 외심을 찾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 다시 세 점이 주어진 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하면 세 점이 삼각형이므로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하는 거고, 외접원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심을 구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중심을 구하면 이 중심으로부터 세 점 중 한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것이니까. 이해갔죠? 외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의, 외심에 대해서 알아두고 정의와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문제를 보면 해설이 요걸 이용하고 있다. 세네 프리가 이거고, 그 다음에 선생은 원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 또 얘기했는데, 수능적으로는 얘가 가장, 요 관점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정의가 뭐죠? 하면은 이거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거거든. 교점을 찾는 건 꼭 세 직선을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두 직선만 구해서 찾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라면 수직 이등분선을 처음 배운 게 평면 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가 뭐냐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때문에 평면 좌표에서 선생님이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수직 조건과 연관하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외접원이라는 상황 때문에 또 중요하다. 그래서 세 단원에 걸쳐서 수직 이등분선이 나올 뿐 아니라 도형의 이동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죠? 도형의 이동으로 가면 선대칭에서 선이 또 수직 이등분선이다. 선대칭의 다른 의미. 대칭 이렇게 갔을 때 이게 뭐야? 하면은 대응되는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래서 이 수직 이등분선은 고1 기하 파트에 해당되는 4개의 단원에 모두 중요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이 관점이 중요하다, 이런 거요. 이해갔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두 점이란 뭐냐? 지름의 양 끝점은 지금 저기에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수학의 원리 펴보세요. 190페이지. 필수 문제 1번에 2번. 필수 문제 1번에 두 문제, 1번과 2번을 보면 두 문제의 같은 점은 두 점을 주어졌다. 1번은 두 점의 이름이 A와 B다. 2번도 두 점의 이름이 A와 B다. 같지 않은 점은 1번은 두 점만 주어졌다. 왜냐하면 두 점이 특수한 관계다. 무슨 관계죠? 지름의 양끝점이다. 그에 반해서 2번은 지름의 양끝점이란 조건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지금 이해 갔나? A와 B라는
문구를 빼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뭐? n 점을 지나는 원, n에다 2를 대입하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추가되어 있죠. 추가된 조건이 뭐냐 하면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이거예요. 이해 갔나? 또 다른 문제를 보자. 그 밑에 유제 1-2번을 보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 1-2번 중심이 y, x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 똑같죠? 두 점을 지나는 원인데 여기에서도 또 다른 게 뭐가 주어져 있냐면 중심이 방금 본 문제는 x축 위, 여기는 y, x 위라는 거. 그죠? 그럼 뭔 말이냐? 봐. 이 용도가 이렇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일반형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고 미정계수가 a, b, c 문자가 3개란 말이야. 식 3개가 필요하니까 이게 뭐야? 식 3개의 역할을 한다 이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형은 문자가 3개다. 사실 일반형만 문자가 3개가 아니고 표준형도 A, B, R 해서 문자가 3개인 거거든. 식이 3개 필요한데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두 점만으로 충분하지만 그런 특수한 게 아니고 일반적이라면 이게 식 2개잖아. 따라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이게 주어져 있는 거죠. 추가로 주어져 있는 게 기하 조건이 주어져 있다. 두 문제에서는 기하 중에서 기하 조건이 중심의 위치가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갔나?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식이 3개인데 식 2개에 나머지 식 하나의 조건을 누가 담당해? 점 하나 대신에 기하 조건으로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이해 갔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하면 이거지. 결국 얘는 기하 조건 때문에 기하야. 좀 식중심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표준형을 이용한다. 이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일반형을 이용하면 유리하지 않느냐? 유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못 푸는 건 아니지만, 봐봐. 필수 문제 1번에 2번을 보면 중심의 x축 위에 있다. 따라서 중심의 좌표를 a, b라 하면, a, 0이라 하면, x-a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놓고 a와 r 두 개의 문자를 구하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밑에 풀이를 보더라도 밑에 풀이는 평면 좌표 단원처럼 풀어놨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푼 거랑 마찬가지거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곧 뭐라고 그랬죠? 원의 방정식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이해 갔나? 그래서 얘는 그렇다. 사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 지금 두 문제 있잖아. 이런 의미를 파악하면 실제로 푸는 건 그닥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의미만 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해 갔죠? 이번에는 한 점이 지나는 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한 점을 지나는 원은 또 뭔가 하면 이거지. 어디를 볼까? 잠시만. 셀을 펴보세요, 셀. 수학의 원리 먼저 봐. 수학의 원리를 보면 191페이지. 조금 전에 본 게 190페이지고 191페이지를 보면 필수 문제 어디에 있을까? 유제 보겠어요. 유제 2-1번을 보면 중심이 3, 4분면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x축 위의 점 -2,0에서 x축에 접할 때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지금 보면 점이 뭐가 주어져 있니? -2,0 한 개만 주어져 있죠. 이 한 개가 뭘 지나? 원을 지나지. 원과 x축 두 개를 동시에 지나는 거죠. 지금 이해 갔나? 그 밑에 문제를 보면 유제 2-2번 중심이 y x-1 위에 있는 원이 y축에 접하고 점 3,-1을 지날 때 뭐가? 원이 3,-1을 지난다. 원에 대해서 점이 몇 개 주어져 있어? 한 개가 주어져 있다 이거지.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한 점을 지나는 원이거든. 근데 한 점을 지나는 원은 이제 또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축에 접하는 원. 그 두 문제 같은 점인 거예요. 그러면 접선을 제시하는데 그 접선이 모두
좌표축이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좌표축에 접하는 원으로 또 귀결이 된다가 되겠어요. 이해갔죠? 그래서 선생이 예전에 원 수업을 할 때 위치관계에서 D가 R보다 크면 최대 최소, D가 R이면 접선, D가 R보다 작으면 현의 길이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구조로 지금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자라는 제시를 한 거야. 지금 뭔 말이냐? 이거 보면 지금 일반형을 하는데 일반형에서 이거랑 이거는 일반형과 상관이 없거든. 사실 표준형과 더 상관이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이유는 여기서 세 점이 등장한 마당에 한꺼번에 가보자.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 갔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살펴봤고 문제가 단순함으로 이런 구조만 안다라면 풀이는 네가 할 수 있으므로 패스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거든. 그래서 네가 지금 볼 거는 필수 문제 아래에 있는 노트 필기 있죠. 노트 필기를 읽고 이해하세요. 좀 이따가 더 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1페이지에 간단한 게 나와 있는데 요거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뭐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거거든. 좌변은 그냥 일반형, 표준형과 동일해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그런데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뭐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어요. 이해갔나?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주의할 점은 뭔데요? 주의할 점은 반지름은 절대값 B이다. 왜냐하면 좌표가 음수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그게 반지름은 아니다 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제곱이다. 주의할 점. 이때 반지름은 절대값 A다. 이렇게 되겠어. 알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그리고 반지름은 절대값 A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가 아니라는 거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이 식은 뭘 의미하느냐?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원만 표현이 가능하다. 즉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X축, 중심의 X좌표와 Y좌표의 뭐 부호가 같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4분면이면 X좌표는 음수이고 Y좌표는 양수인데 두 개 다 A로 표현될 리가 없잖아.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서 해야 될 게 이거지. X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놓는다. 이때 A는 양수다.
그럼 이게 뭔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란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뭔 말이냐? 위에 것과 차이는, 위에 거는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고정시켜 표현을 못해. 이런 이유 때문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알아둔 후에 문제 상태에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인가,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다. 문제 상태에 따라서. 이해 갔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와 다른 점은 이거는 이제 뭐 반지름이 뭔지는 그림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지금 여기서 A가 양수라고 하면 반지름이 A가 되겠네. A를 양수로 놓으면 이제 여기서 플러스면 중심의 X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이해 갔죠? 이렇게 한다라는 사실만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한번 문제를 보면 내가 뭘 풀라고 그랬냐면 저기 유형에서 1307번. 1307번이 제시되어 있는 점이 몇 개죠? 한 개다. 한 개. 그래서 예제 1307. 위치가 좀 애매하니까 여기다. 자, 지금 하고 있는 n점을 지나는 원은 1차 수업 때 하지 않은 얘기예요. 내신형으로 정리하는 거거든. 그래서 알아두시고, 사실 내신이 지나면 그닥 큰 의미는 없어. 축에 접하는 원, 그리고 요거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하는 외접원의 중심을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는다라는 사고 방식이 순리적으로는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내신스러워서 1차 수업 때는 하지 않았었어요. 1307번을 보면 점이 한 개다. 한 개의 점이 2,-2다. X축에 접한다. 그럼 봐. 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수준이죠. 2,-2를 지나고 X축에 접하면 이거 어디에 있겠니? 4, 4분면에 있겠죠. 뭐 아무튼 뭐 지금 근데 X축에 접한다면 저 정도로 적을 수 있으니까 X 마이너스 A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A 제곱이다 라고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위에다가 지금 점 한 점이 뭐지? 2,-2니까 이걸 대입을 하면 2-A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맞죠? 2 플러스 B의 제곱은, 잠깐만, 지금 이거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잖아. 이거 맞나? 이거 B인가? B? B. 그럼 뭐야? B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하나랑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기 B는 중심 여기 위에 있으니까 2A-1이다.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럼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파이 B 제곱을 답으로 해주면 되겠죠. B가 양수든 음수든. 물론 B가 지금 우리가 찾은 바 음수다 라는 건 나왔지만,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뭐 계산 문제에 불과하다 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마무리하겠어요. 조금 심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하도록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 정리하세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공식을 안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런 느낌은 단순히 공식을 알아서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은 다른 기하 단원에서, 기하 단원에 국한된 내용도 아니지. 어쨌든 기하 단원에서도 항상 보는 거거든. 그래서 중학교 이하 과정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논증 기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면 좀 힘든 그런 문제들이 되겠어요.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6의 중심이 있다.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거를 두 개를 쪼개서 생각을 한다. 지금 네가 이 문제를 보고 이거 떠올렸니? 이게 뭔데요? 이거 보고 아 이거는 우함수다. 자, 우함수가 뭔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y축의 대칭인 그래프. 그죠? 그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하는 거지. 우함수다. 그죠? 대칭성이지, 대칭성. 지금 이런 게 고도의 사고력이고 지금 조금 전에 적어놨던 x축 또는 y축 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공식을 아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지. 지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게 뭔데? 두 직선이죠. 두 직선. 두 직선에 접한다. 그러면 이거 보고 뭘 떠올리니? 이거거든.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게 같은 상황. 그럼 이걸 보고 뭘 떠올리니? 뭘 떠올려야 돼? 하면은 가계 이등분선. 전형성 가계 이등분선의 정의. 제호 정의. 두 직선으로부터 반직선이나 단선은 왜 붙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즉 원의 생명은 중심이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요 점에서 두 직선까지의 거리는 0으로 같다. 여기서 두 직선까지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으로 같다 줘. 따라서 빨간색은 가계 이등분선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와 연관이 되느냐 하면 대칭성이죠. 뭐가 대칭인데 이거 대칭이죠. 물론 이 대칭성과 이 대칭성은 서로 연관성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감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x축, y축 그다음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럼 가계이등분선 x축과 y축에 대한 가계이등분선은 뭐냐 하면 직관적으로 매우 판단하기 쉽죠. y 콜 x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90도고 각을 이등분하니까 45도다. 원점을 지나고 원점 그죠? 이게 이제 가계 꼭지점이잖아. 원점을 지나고 45도. 이건 y 콜 x와 이걸 떠올려야 되죠. y 콜 x랑 y 콜 마이너스 x다. 그런데 저 대칭성을 고려하면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게 뭐야? 원의 중심이 몇 개야? 4개. 따라서 m은 4다.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니? 반지름은 지금 이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잖아. 이쪽은 패스하고 이쪽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접하면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이 길이와 같은 게 뭐야? 하면 이 점의 x좌표거든. 이 점의 x좌표를 x1, 이 점의 x좌표를 x2라 하면 x1과 x2의 정체는 뭐죠? 정체는 뭐죠? 하면 실근이거든. 실근.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거죠? 뭐 내가 엄청 강조했던 2차 함수 단원에서 뭐 요거랑 판별식 적혀 있는 거 비교해봐 했던 그 마지막 내용이죠.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다. 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x제곱 마이너스 6 이퀄 x다. 이거는 따로 할 필요 없지. y 이퀄 x. 왜? 대칭성 때문에 똑같을 거니까. 자, 그래서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퀄요. 인수분해가 쉽게 되지만 안 된다고 가정하자.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풀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얘기해봐.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답은 뭔데? 답은
뭐냐면 파이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이 정도도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제시 받고 난다면 이거는 그냥 떠올라야겠어요. 이게 답이다. 그러면 이건 뭔데? 파이 x1 플러스 x2의 제곱 빼기 2x1 x2의 괄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1 플러스 x2는 1이다. x1 곱하기 x2는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13파이가 답이다. 13파이가 답 맞나? 아니야? 그럼 왜 아니야? 네가 얘기해봐. 아닌 게 중요하지 너는. 지금 여기까지 넋 놓고 있다가 네가 얘기해봐. 아닌 이유가 뭐야? 아닌 이유가 뭐야? 병신 들어. 답이 당연히 26이니까 2배. 지금 2개만 했으니까 그렇잖아. 4개 합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이 이거 26파이고 26파이다가 4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4 플러스 잠깐만. 그래서 26 더하기 4 30 답일 거 아니야. 니는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눈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너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졸라 깨어있는 정신이 아닌 애들은 보통은 다 최면에 걸려. 최면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듣는 게 아니냐. 조금 듣겠지. 그런데 사실 그다음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지 않아. 본인만 들어가고 있다고 착각을 할까. 답 30 맞나? 뭐 13 곱하기 2 더하기 4가 답일 거 아니야. 13 곱하기 2가 n 맞나? 아무튼 이렇다. 알겠죠? 그래서 꼭 인수분해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하지 않더라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생각은 자동으로 드는 수준이 돼야 되죠. 아무튼 이렇다.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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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원방에서는 정의, 방정식 위치관계에서 정의와 방정식까지를 대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방정식, 아폴로니우스 원의 방정식이 방정식에 포함된 심화인데 그 내용은 나중으로 미루겠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직선의 방식 넘어가서 직선의 방식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정의 파트에서 했던 기울기에 관한 수능 관점. 수능 관점이니까 내신에서는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죠. 그거는 그때 매우 자세히 했으므로 본인이 복습하도록 하시고, 지금은 내신에 집중해서 그거는 일단 패스하겠다. 그러면 이제 정의, 방정식 위치관계에서 방정식을 본다. 이거죠. 원과 마찬가지로 방정식은 두 종류가 있죠. 그림 중심의 표준형, 그 다음에 식 중심의 일반형. 표준형은 이거지. y 한 점과, 이게 중요해요. 한 점과. 졸업할 때까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울기와 한 점이야. 이렇게 배우는데, 그 다음에 뭐 두 점. 여기서 요거를 표준형이라고, 얘는 표준형 변형이라고 통상 시중에서 부르지만 그림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요거 일단 보겠어요. 그래서 y 마이너스 y1 equal m x 마이너스 x1.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네. 아무튼 이거 알아두시고,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게 직선이 되기 위한 조건, 전현성. 이경이
제호. 한글로 얘기하지 마. 중심아. 얘기해봐. 또 한글로 얘기해. 중딩이 뭐야? 아이씨, 짜증이 존나 난다. 뭐냐 하면 이게 직선이다 라고 말과 같은 말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다. 언제까지 유치원 표현법을 사용하고 살 거야? 너는 F는 MA를 항상 물음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가하면은 힘을 가하면은 운동 상태가 변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내신스러워. 그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절편 방정식. 그래서 절편 방정식을 좀 알아두자. 교과서에서는 노란색 2개가 나오는데 이 절편 방정식이 시중 문제집에서 꽤나 사용이 되니까 그것의 예제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절편 방정식이 아니면 안 풀리느냐? 아니지, 풀리지. 그리고 어렵지도 않지. 어느 쪽으로 풀든 시간이 너무 오버 걸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절편 방정식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은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졸라 쉬운 문제죠. 수학의 원리 179페이지 2번 문제. 졸라 쉬워요. 포인트는 지금 이 문제를 풀라고 한 이유는 네가 푼 문제, 프린트 문제와 이 문제는 같은 문제다 라는 거지. 그래서 뭐가 같니? 이거잖아. 수학의 원리를 보면 절편 방정식 알죠? 절편 방정식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이퀄 1, 2다. 요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절편 방정식.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 저와 같이 표현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는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 이퀄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a, b가 요 위에 점이므로 2분의 a 플러스 3분의 b는 1이 되는데 이거랑 잠깐만 이걸 이용하여 그죠? 3a 플러스 2b 3a 플러스 2b 그냥 2잖아. 뭐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해? 그런데 3a 플러스 2b는 2죠. 2. 6인가 6? 6이죠. 이제 조금 전에 풀어보라고 한 프린트 문제를 보면 여기서 1차 수업 때도 풀었던 문제고 포인트가 뭐냐면 밑줄 노란색으로 치겠어요. X축과 Y축의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X축과 Y축의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이라는 거죠. 뭐 양의 부분은 그닥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이게 4,2를 지난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A, 여기를 B라 하죠. 그러면 절편 방정식이 뭐가 되느냐 하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지금 네가 밑줄 친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란 표현은 이 그림 상황을 얘기하고 이 그림 상황은 자연스럽게 절편 방정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런 그런이란 말은 똑같은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어떤 문구를 보더라도 절편 방정식을 떠올려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랬을 때 이게 이제 4,2를 지난다. 4,2를 지나니까 a분의 4 더하기 b분의 2는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뭐를 대입해? 하면은 2분의 1 ab는 16이다.
절편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것도 여기가 90도, x축과 y축은 이루는 각이 90도고 삼위일체에 의해서 뭐 넓이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뭐가 같은데요? 같다가 포인트지. 두 문제 다 쉬워. 이제 같다가 포인트. 여기는 절편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절편 방정식을 이용하고, 밑에는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중딩과 같은 1차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그렇게 풀더라도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똑같다는 거잖아. 뭐가 똑같은데? 여기는 x절편이 2와 3이고 여기는 x절편이 a와 b다. 그리고 뭐 한 점이 뭐야? a, b다. 이거 한 점이 a, b인 거잖아. 그 위에 있는 점이. 그러니까 대입을 한 거고 여기는 한 점이 뭐야? 4,2야. 그래서 대입을 한 거야. 그럼 뭐 거꾸로죠. 여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절편을 제시하고 한 점을 문자로, 여기는 절편을 문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점을 제시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거꾸로 했으니까 문자의 위치가 거꾸로 있잖아. 그거 말고는 뭐가 있니? 근데 얘는 뭐 한 개의 식을 더 줘서 a와 b의 각각의 값을 구하라고, 얘는 각각의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제시한 것 뿐이고, 그래서 똑같다라는 거지. 따라서 여기를 이렇게 가면 유리한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갈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를 교훈으로 삼자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방정식 부분은 마무리하겠어요. 이번에는 위치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위치관계다. 위치관계의 첫 번째 내용은 직선과 직선이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위치관계 보면 네 뇌가 뭘 떠올리니? 확인해보자. 전형성. 안 떠오르죠? 이거 떠올라?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뭐 그따위 병신 같은 거. 이거 판별식이 왜 나오는 거야? 지금 직선 단원인데. 정신병이 걸렸어? 2차식이 없는 단원인데 무슨 판별식이 왜 나와? 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구조가 떠오르는데 사고의 시작이 영 엄한 데서 시작을 해요. 뭐 직선인 단어니까 직선과 직선. 그럼 또 다른 직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도형의 관계다. 또 다른 도형은 뭔가 하면은 직선 그리고 그 앞단원인 평면 좌표의 점 이렇게 간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적어주면 지가 당연히 생각한다. 내가 뭐 이런 걸 알아둬야 되는데 수능은 안 볼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위치관계는 네가 고등학교에서 배운 위치관계는 뭐가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위치관계 중에 뭘 선택할 거니가 풀이의 시작이거든. 그런 생각이 없어야 돼. 그냥 그 중에서 랜덤으로 떠오르는 것 같고 이제 그거 쓰임. 그리고 막히면 다른 대안 없다. 뭐 맨날 이 상태를 반복. 그래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죠.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건 너무 중요하고 기초이므로 패스. 그러면 이제 수능을 위해서, 수능이 아니고 내신을 위해서 확인을 그나마 최소로 한다라면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뭐죠? 수직과 평행, 평행과 수직. 전형성, 평행 조건 얘기해 보세요. M 곱하기 M과 M' 같다 빼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맨날 선생님이 갈굼을 당하고 좀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그냥 명백히 이거 하나야.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도 아무리 중요한 개념이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네가 얘기해봐. 네가 얘기해봐. 각이 같다부터 시작을 해야죠. 평행이다. 각이 같다. 사람 놀래고 같은 거죠. 뭐 때 각이. 이 각이 같으니까 나오는 게 닮음. 논증기하에서는. 내가 이 논증기하라고 했어요. 해석기하에서는 m과 m'은 같다. 세타와 세타 프라임이 같으면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 프라임은 같다. 이렇게. 안 적혀 있는 거 얘기해봐. 없죠? 지금 내가 질문을 해야 뭐가 안 적혀 있는 거라는 걸 지금 자각을 하지. 그래서 설사 대답을 하더라도 그거는 혼자서는 절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나오지 않아. 발상이 되지 않아. 이거와 필요충분 조건, 수학적으로 같은 말. 이게 뭐냐 하면 이거죠. 거리가 같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디서든 같아. 그거를 이제 이용한 게 뭐야? 평행과 넓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평행과 넓이. 평행과 넓이란 말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죠. 이거 봐. 지금 이것도 단어도 들어도 아직 안 떠오른다. 이런 개념을 이용할 문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반성을 하세요. 수직 조건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추가적인 내용이 평행 닮음이 있죠. 평행 닮음. 평행 닮음 얘기해 봐. 빨리 얘기해. 질문을 받아야 생각이 이제 그런 게 있나 하고 인지하고 시작을 하는 건 네 혼자서 너한테 질문을 하지 않아. 그런 문제를 풀 때. P 닮음과 M 닮음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수직 조건 모르겠어? 공부하세요. 남들과 비슷한 점수 또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점수를 맞는 걸 앞으로는 안 하고 싶으면 남들과 다르게 대답을 하세요. 선생님이 강조한 것들을. 시작이 뭐야? 시작은 역시 강조. 그래서 뭐 3이 일체다. 그 다음에 같다. 같다는 게 뭐죠? 직각의 정의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거든. 같다로부터 나오는 게 뭐죠? 기준이다. 수학에서는 같은 걸 기준으로 삼는다. 삼위일체를 이용한 수학 대표적인 개념이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가 삼위일체 관점으로 봐야 a제곱이 정사각형의 넓이로 보인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유도한 게 m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이다. 내 머릿속에서는 얘가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로 보인다. 손 들어봐. 안 보이죠? 공부하세요. 이 자체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보여야겠어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뭐야? x 이퀄 1. x 이퀄이 뭐죠? 고2 이때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생명선이다. 생명선이 최초로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등장하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거든. 그래서 x 이퀄 1과 수직인 두 직선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게 나오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이게 뭘로 보여야 돼? m 플러스 m 프라임 전체의 제곱은 m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m 프라임 제곱 플러스 1로 보여야죠. 근데 내가 방금 말을 잘못해서 m 플러스 m 프라임이 아니고 m 마이너스 m 프라임. 이게 지금 그렇게 보인다고. 얘가 이렇게 보인다. m 마이너스 m 프라임의 제곱은
m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m 프라임 제곱 플러스 1. 너보다 앞서가는 애들은 머릿속이 이렇게 돼 있고 너는 그냥 이것만 외운다. 맥락이고 뭐고. 이때 1이 뭐야? 이거. 이 1이죠. 이 1의 제곱. 이게 뭐야? m제곱, m제곱. 머릿속에 하나.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2m. 오케이? 그러니까 m 곱하기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여요. 여기도 증명이 중요하듯이. 여기도 증명이 중요해. 같다로부터 나오는 건 반응 조건이 되겠어. 기준이다로부터 나오는 건 이걸 기준으로 만든 수체계가 삼각함수고 중학교 때는 삼각비. 삼각비와 같은 말이 뭐야? 수직 닮음. 지금은 같은 말이라고 좀 더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해석하기 위해서 기준은 뭐야? 좌표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가 수직이라는 상황이 등장할 때 수능에도 나오는 이용할 조건들은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얘랑은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저희는 각이 같다고 얘는 합이 90도다. 합이 90도다. 합이 90도다가 반복이 돼서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꼭 내신만이 아니고 수능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돼요. 지금 시험 기간이야. 선생님 이거 언제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 사이에 네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지. 누군가 지시해야 하나? 이런 거 누군가 지시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어야 돼. 누군가가 지시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미 늦어갖고 힘들어지는 거지. 정리하세요.